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탕리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탕리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휴게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하는 이 당일에 고속버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탕리니님, 잘 들리시나요? 지금 버스 안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버스가 달리는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불 다 꺼져 있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네 번째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긴 하는데 예. 주무시는 거. 어차피 좀 지금 작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탕리니님께서 또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휴게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장소니까 렛츠가 기빗은 굉장히 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렛츠가 기빗다 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동료 다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분도 돌비 공포 라디오의 애청자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참석을 하면 되는데 왜 저한테 해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실 부끄럽고 저희가 이게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렇지. 예. 이걸 참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똘비님이 이게 일이 있었던 지가 1년 정도 되셨대요. 저희가 야간에 주로 보통 9시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 주행이 좀 늦게 끝나는 경우가 한 새벽 1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엄청 늦으셨대요. 부산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님의 집은 인천이었어요. 인천으로 가야겠죠.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코를 미리 잡아놨던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탁송기사들 사이에는 약간 공생관계인 탁송 발주사가 있습니다. 보통 발주사에서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안전운전해라, 졸음운전 하지 마라, 그리고 출발 전에 사진 찍어달라, 그리고 무조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이유가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야심한 밤에 국도를 이용하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밤에 국도를 달려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전라도나 경북 어딘가 지역만 가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엄청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그 기사님도 사실 탁송 금액 중에 톨비가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부산에서 인천까지의 금액이 조금 높게 잡혀서 한 1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았는데 거기서 톨비 10,000원, 7,000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국도를 타는 기사님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인천에 보면 송도 유원지라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단지인데 거기는 보통 밤 11시쯤 되면 요즘은 문을 닫는데 그때는 이 똘비라는 기사가 도착이 새벽 1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보통 사람이 밤에 운전을 하면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눈이 정말 아파요. 왜냐면 밤에는 보이는 게 빨간 불빛 아니면 건너편에서 나오는 하얀 불빛밖에 없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느 쪽에서 구미 방향이었을 거예요. 구미 방향에서 갑자기 국도로 빠지게 돼요. 이거는 똘비가 원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시맵을 사용하다 보면 실시간 경로를 알려주고 최소 요금제로 알려주는 길을 알아서 실시간으로 내보내게 돼요. 똘비 이사는 이 야밤이 이 길이 더 빠르다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가게 됐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국도는 정말 어두웠답니다. 우리가 물론 차량 안에 계기판에 불빛도 있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웠대요. 이렇게 가는 와중에 보통 송도 유원지로 들어가는 차들은 수출을 하는 차량이라서 어디 하나가 나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오는 그런 차들을 보다도 좀 나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똘비가 타던 차량이 SM5였는데 그 차량이 쌍라이트는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헤드라이트는 안 되구만. 예. 똘비가 부산 시내를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부산 시내에도 쌍라이트를 켜고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가면서 살짝 켜고 다시 오면서 살짝 끄고 이렇게 다녔대요. 고속도로에서도 맨 끝차선에 달려서 그냥 쌍라이트 켜고 창문 안 내리고 천천히 갈 길 샀답니다. 근데 우리가 쌍라이트를 켜면 보통 바로 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에 차가 오면은 쌍라이트를 끄고 바로 다시 켰다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국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다.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고 내일 에어컨 수행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도에 보면 주유소랑 화장실만 있는 휴게소가 있어요. 주유소랑 화장실만 있는 휴게소를 잠깐 들리게 돼요. 근데 이정표가 포천 쪽에 보면은 38선 휴게소라고 있거든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적혀 있는 거. 그런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고 여기가 정말 시골인가 보다 이러고 지도를 봤는데 저희가 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라도 저기 해남 쪽만 가도 미지정 도로라고 있어요. 도로명 주소가 없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가 가고 있는 그 산과 산 사이의 도로는 미지정 도로였던 거예요. 이게 다른 명칭이 있는데 아무튼 미지정 도로에 가다가 아니 근데 이런 산골짜기에 휴게소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화물차들은 졸음운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수영하나 보다 이러고 갔대요. 갔는데 그 하얀 색깔 우리 옛날 공원에 있는 공용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색깔 건물 이런 건물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고 남자 화장실은 불이 꺼져 있고 여자 화장실은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스타렉스인데 우리 옛날 스타렉스 있잖아요. 완전 구형 스타렉스 하나가 바퀴가 4짝이 다 주저앉은 채로 한 대가 있고 그 옆에 모닝이 한 대가 있었대요. 모닝은 약간 15년식 그쯤으로 보이는 차량이었대요. 그래서 보고 그 옆에는 편의점이라기보다 좀 간이 편의점이죠. 엄청 자그마한 구멍가게 물건 정도만 파는 곳 그렇게 있었고 그 뒤에는 LPG 주유소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LPG 주유소는 불이 꺼져 있었답니다. 근데 똘비가 이상하게 그 화장실을 가기가 싫었. 왜냐하면 불이 꺼져 있는 건 둘째치고 화장실 입구 불이 나오는 그 방향에서 바로 오른쪽 벽을 보면 창문이 하나 있었대요. 창문은 열려 있고 안에 불은 꺼져 있는데 우리가 어딘가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괜히 등골이 오싹하면서 나는 뭐 보이는 게 없는데 괜히 누군가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주유소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무슨 오래된 산장 같은 게 있었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건데 오래된 산장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주유소랑 화장실이 있었던 거고 그 화장실을 안 가고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갔대요.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나왔는데 자기가 차에 내부에 등을 아예 시동을 다 꺼놓고 차문을 잠그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차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불이 켜져 있다고 하면 보통 그런 나사받은 차들을 방전이 될 거 아닙니까? 똘비는 무서운 것보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방전되면 안 된다. 나 이거 큰일 난다 여기서. 이래서 바로 가서 시동을 다시 걸고 쌍라이트를 다시 탁 켰는데 자기가 화장실을 아까 봤다고 했잖아요. 여자 화장실 불은 꺼져 있고 남자 화장실 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까 분명히 정반대였는데 왜 바뀌어있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 조금 무서운데 다시 나가자 라고 해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쌍라이트를 켜고 꼬불꼬불한 길을 돌면 쌍라이트를 켰다고 해서 꼬불꼬불한 길이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비치는 방향으로 보이니까 거기 가고 있는데 저기 끝에 내리막길이었는데 그 커브라고 해서 표시판이 있잖아요. 파란 색깔의 야광 불빛 이렇게 화살표도 해가지고 있는 거. 그 아래에 그 커브라고 돼 있는데 커가 안 보이고 그 드만 보이더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커 쪽에 뭐가 가려져 있거나 누군가가 서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뭔가에 가려져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쌍라이트를 쫙 비추는데 정확히 커 자리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 있었대요. 근데 똘비는 이 구간이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라고 해서 바닥이 이렇게 흰색으로 크게 쓰여져 있어서 그냥 마을 주민인 줄 알았대요. 커 쪽에서 점점점 다가가니까 그 아주머니 옷차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는 메리아스라고 하죠. 그 메리아스를 입고 밑에는 검정색 바지에 신발은 신고 있는지 안 신고 있는지 몰랐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차가 우리가 보통 오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눈을 반사시키니까 눈이 아프잖아요. 보통 손바닥으로 불빛을 가리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똘비가 지나가는 그 순간을 많이 쳐다봤대. 근데 우리가 몸을 돌리며 오른쪽 발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 왼쪽 발을 돌리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르골 아시나요? 이렇게 지나갈 때 한 바퀴 부드럽게 싹 지나가는 거. 그렇게 쳐다보더라. 똘비는 사실 쌍라이트가 딱 지나가고 나면 그 오른쪽이 안 보였대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눈에 흰자만 있었대요. 똘비가 정말 무서웠대요 그때.
근데 본인이 피곤하기도 하고, 와, 내가 여기 와서 뭔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지 않겠냐, 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게 돼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여기 휴게소 괴담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있으면, 휴게소에는 야간에 경비도 퇴근하고 직원들도 퇴근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어도 그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가 제일 가까운 주유소 갔는데 거기도 셀프 주유소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주유소라서 문이 닫혀있는 경우를 처음 봤대요. 주유소가. 휴게소 주유소는 보통 24시간이니까. 그래서 거기 내려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차에 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 끝에서 약간 번거지 모자라고 하나요?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자기 차로 와서 차 안을 이렇게 빤히 보더래요. 똘비가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 있었네 라고 하셨대요. 네네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5일장 이런 데서 뭘 파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남았어 이랬대요. 그래서 뭘 파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홍삼도 팔고 인삼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여기 잘생긴 총각 하나 줄까? 이러다 보니까 똘비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주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기 차에 우리 저기 옆에 문 열면은 바로 있으니까 원하는 거 내가 하나 줄게 이러면서 그냥 오라고 한 거예요.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차 아니라도 사람이 흰자가 있고 검은색 있잖아요. 밤에 보면 흰자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똘비가 그 차량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화물차 한 대가 화물차 라이트를 보시면 쫙 펼쳐져 있어요. 화물차가 똘비의 뒤통수부터 그 차를 이제 머리를 돌린다고 싹 돌리다가 똘비를 한번 훑고 그 아저씨를 한번 훑고 그 스타렉스 창문을 한번 싹 훑었는데 똘비가 그걸 보고 냅다 뛰었다. 훑는 순간에 머리 5개가 창문 밖으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정말 놀라서 이렇게 욕은 하면 안 되지만 씨 뛰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뛰어서 차에 탔대요. 근데 똘비가 몰고 온 차가 제가 이게 아까 SM5라고 했는데 정확히 지금 차종이 기억은 안 나는데 스틱 차량이었대요. 네. 여러분 제가 스틱을 못 몰아봐서 잘 모르는데 사람이 이제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우니까 시동이 계속 안 걸렸대요. 결국은 걸고 출발을 했는데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저 끝에서 무슨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대요. 홍삼 선물 세트 같이 생긴 가방을 들고 오길래 쟤 뭐야 저 뭐야 이러면서 안 돼 빨리 가야 돼 이러면서 해서 그 아저씨가 자기의 정면을 지나서 왼쪽으로 오는데 마침 시동이 걸려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해서 이제 차에서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가고 있는데 뭔가 찝찝함이 들었대요. 예. 차에서 보통 탁송기사들이 받아오는 게 차키를 이렇게 받아오는데 차키가 뭔가 하나가 없는 것 같았대요. 자기 차키가. 그래서 하나는 꽂아줬고 하나는 어디 있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두고 온 거예요. 왜 화장실에 두고 왔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두고 와서 똘비는 이거를 가지러 갔어야 됐어요 사실.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그 아저씨도 있고 그 차량 안에 5명의 머리뽕도 있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똘비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보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기 있으면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를 하니까 이거는 조금 어디 순찰대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말 걸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세요 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똘비는 미치겠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휴게소를 갔대요. 갔는데 그 스타렉스 차량은 없고 똘비는 화장실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바로 들어가서 차키를 가져와서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티맵에서 다시 나가는 길 방향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 얘 왜 자꾸 나가는 방향 알려주지? 이러면서 그 동그라미 표시를 누르면 재검색이 돼요. 재검색을 계속 눌렀는데 현재 경로로 안내합니다 라고 했는데 똘비가 빠져서 플레이트를 나가서 다시 꼬불꼬불한 길을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주유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오른쪽이 그 주유소를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똘비가 뭐야 나 방금 저 주유소 지나서 고속도로 타고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왜 저 주유소가 여기 또 있지? 라고 하는데 급커브가 보이면서 컷자에 그 아줌마가 그대로 서 있었대요. 똘비가 정말 무서워서 그 티맵이 잘못된 줄 알고 티맵을 끄고 네이버 지도를 켜서 이렇게 갈게요 다시. 가는데 다시 고속도로를 타서
그 휴게소가 똑같이 나왔대요. 근데 자기도 이게 뭐에 홀렸는지 그런 건 전혀 모르겠는데 그 똥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는 안 가고 이제 인천으로 바로 빠져야 되니까 네. 시흥 쪽을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 시흥 쪽 좀 지나다 보면은 그 공단이 좀 보여요. 시흥을 아예 들어가기 직전에 공단이 보이는데 그 공단 쪽에 보면 라이트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지나갈 만해요. 좀 밝기도 하니까. 근데 라이트가 무지개 빛깔로 보이는 시점에서 한 가지 라이트가 가려져 보이면서 그 아줌마가 그대로 보였다고요. 그래서 똘비가 내가 지금 밤 12시가 넘은 이 시각에 여기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피곤한 거다. 그래서 가다가 송도위원제를 갔는데 송도위원제를 차를 넣고 경비 아저씨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나 너 때문에 지금 퇴근도 못하고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었다. 빨리 차 넣어놓고 여기 내가 창문 열어놓을 테니까 송문으로 나와라 했어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들어갈 때 똘비한테 웬만하면 픽업 기사는 밖에 내려주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차 안에 혼자 타 있었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는 옆에 그 여자 기사는 내려놓고 들어가라 라고 한 거예요. 똘비가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혼자 타고 왔으니까. 그 경비 아저씨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 여기 혼자 왔다 지금. 나 4시간 동안 여기 혼자 오느라 졸려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주유석을 딱 보면서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라고 했대요. 그 똘비가 아저씨 많이 피곤하신가 봐. 제가 빨리 들어가서 차 놓고 빨리 나올 테니까 조금만 좀 열어놔 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송도위원제를 어디 수리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길만 이렇게 쫙 있고 차가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파트로 구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주 간 기사님들은 좀 아는데 잘 안 가본 기사님들은 지도를 보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송도위원지 자체가 가로등이 없어요. 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휴대폰 프레시 하나만 딱 보고 어디 간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나가면 되겠다 이걸 보는데 똘비가 나가고 있었대요. 나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바이어라고 하죠. 외국인 바이어분이 막 정문까지 세워주겠다고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좀 어눌한 한국말로 했는데 바이어가 그 똘비한테 근데 한 명밖에 못 타 이러는 거예요. 똘비가 나 혼자 타면 돼 땡큐 이러고 했는데 바이어가 고개를 갸웃갸웃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괜찮아 나 혼자 타면 돼 이러고 옆에 타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이어가 똘비한테 아니 그러면 저 여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똘비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자꾸 나 여기 혼자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니네 그러니까 아니 그 바로 뒤에 못 붙잡고 있던 그 여자는 어떻게 똘비가 사람들이 다 간단히 미쳤나고 이 생각을 하고 그냥 나왔대요.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는데 그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건데 경비 아저씨 통해서 바이어가 똘비랑 같이 왔다는 그 여자를 태우러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경비 아저씨가 바이어한테 야, 너 왜 자꾸 들어가? 나 여기 문 닫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아니 여기 남자 왔었는데 이 남자가 자꾸 자기 혼자 왔대. 근데 여자 있었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그래 그 남자 탁송기사 여자랑 같이 왔는데 내가 방금 주소서 봤는데 없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 남자 기사 여자랑 같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 남자 기사만 태워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됐어 그냥 나와 아무도 없었던 거야 이렇게 되고 똘비는 막차를 타고 강남까지 나오게 돼. 근데 똘비가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가 아까 봤던 그 위치가 너무 궁금하더래. 그래서 대충 이게 티맵에는 자기가 온 그런 경로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로를 보면서 로드뷰라고 하죠. 로드뷰로 착착착착 가고 있는데 그 티맵에서 네이버 지도 로드뷰를 보면 연월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티맵에서 본 주소를 따서 네이버로 들어가니까 2021년 5월 촬영이라고 나와 있었대요. 그러면은 착착착 보고 있는데 그 주유소가 문이 열려 있었고 옆에 매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었대. 그 로드뷰로 봤을 때는. 근데 똘비는 그 주유소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 그 옆에 있는 산장이 궁금했대요. 그 산장의 이름은 뭘까? 그래서 산장을 보려고 했는데 산장 쪽이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었어. 이게 블러 처리가 되는 이유는 아예 폐가거나 폐가도 웬만하면 보이는데 아예 무슨 가려져야 하는 장소로 뽑혀서 이렇게 가려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똘비 이게 궁금하니까 그 산장이 언제 폐업을 했고 뭐 언제 어떻게 운영해야 됐는지 이걸 사실 구글링을 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똘비가 다음날 출근할 생각을 안 하고 밤새 새벽 2시까지 그걸 쳐다봤대. 계속 쳐다보다가 보니까
2021년도 5월에 촬영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폐업일은 2000년 7월이었대요. 근데 왜 폐업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는 안 나와 있고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똘비가 와,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그냥 주인이 없는 건가? 그냥 폐가인가? 이 생각을 하고 로드뷰를 따라서 또 내려갔대요. 이제 자기가 봤던 그 커브라는 그 구간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웃긴 게 2021년 5월에 로드뷰라고 했잖아요.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숫자가 올라가더래요. 연도가. 그러면서 가장 최근인 2025년 1월이 나옵니다. 2025년 1월이 나오는데 그 커브라고 돼 있는 커자에 어떤 아줌마가 서 있어요. 그 아줌마가 똘비가 아까 봤던 그 아줌마였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로드뷰를 보면 사람 얼굴은 가려져 있고 몸만 나온단 말이에요. 몸을 봤는데 자기가 아까 주유소를 지날 때 그 커브를 지날 때 봤던 그 복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안 된다. 이거 다음부터 다시 고속도로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 아줌마는 우연이었을 거야 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사단이 터집니다. 똘비는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던 사람이래요. 똘비는 말 그대로 똘비 공포 라디오를 매우 자주 보는 사람이래.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위란 걸 처음 느껴봤대요. 그날 저녁에 누워있는데 TV 밑에 보면 다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이가 양쪽으로 문이 딱 열리네요. 원래 보통 우리 영화 보면 서서히 열리잖아. 아니었대요. 그게 문이 딱 하고 열렸는데 보통 우리가 서랍장 문을 세게 딱 열으면은 다시 그 관성에 의해서 다시 닫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열린 채로 가만히 있고 거기서 손톱이 엄청 긴 여자가 나왔대요. 근데 머리는 안 보였고 손톱이 엄청 긴 여자가 나와서 똘비의 엄지발가락을 잡고 발등을 쓸면서 발목을 잡고 무릎 위에 양손을 올리고 왼쪽 오른쪽 올리고 엎드린 상태로 똘비를 쳐다봤대요. 똘비한테 똘비가 그 얘기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 길로 다시 오지 마. 너 죽을 뻔했어. 이렇게 알려주고 똘비한테 그냥 웃었대요. 똘비의 눈을 마주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웃은 거예요. 내가 너 구해준 거야. 이렇게 웃었는데 똘비가 정말 무서웠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아줌마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검은 잔은 없고 흰자만 보였다는 거예요. 아, 네. 똘비가 그 눈을 아직도 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딜러한테 전화가 와 있었대요. 딜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무역 대표 그 사람이 차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차를 받았는데 지사님 이거 차 블랙박스 없는 거는 알지만은 차 상태가 왜 이러냐? 원래 이랬냐? 이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 차가 검은색 차였는데 하얀 색깔 밀가루가 엄청 많이 묻어 있었대요. 차에. 밀가루가 왜 묻어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그 무역 대표라는 사람이 기사님 이거 하얀 색깔 밀가루를 왜 붙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얀 색깔 밀가루 얘기하는 거냐? 나는 그거 차 놔두고 온 거밖에 없다. 나는 뭐 밀가루 그런 거 모른다. 차 상태를 찍어서 보내줘봐라 이랬는데 차 상태를 보니까 그냥 우리 하얀색 강력분 밀가루라고 하나요? 그 밀가루가 차 위에 싹 덮여져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미스테리하네, 확실히. 와, 근데 탕레이님께서 오늘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시들물을 아무렇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사람도 없는 그 불 다 꺼진 고속버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게 정말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탕레이님. 그리고 이런 또 귀한 직업괴담을 들어볼 수 있는 게 탕레이님께서 또 이 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기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버스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탕리니님께서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탕리니님께서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탕린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회장님을 모셨던 기사님한테 들었던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 예? 일단 그 회장님은 말은 그냥 회장님이지 사장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일일 기사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먼 장거리를 가게 되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장님은 경기도 용인의 모 중소기업의 사장님인데 그분이 주말마다 라운딩을 자주 다니신대요. 제가 이 골프에 대한 단어를 잘 모르는데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몰라요. 뭐 라운딩 간다 이러는데 그게 뭐지? 뭐 골프 치러 간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장님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똘비 사장은 경기도 용인에서 이 제조업 관련해서 하는 사장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수행비서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업무 일정 수행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마침 주말에 경상남도에 있는 모 CC에서 골프 라운딩이 잡혔다고 해요. 보통 우리 라운딩이라고 하면 낮에 하거나 야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라운딩을 갔는데 그 CC 자체가 야간에 1라운드 1부라고 했을 때 그 1부에서 귀신이 가끔 목격이 되는 CC래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서 출발을 하게 된 건데 예. 갔을 때 1부를 이렇게 돌고 나서 그늘집이라고 하는 그 저희 혹시 더글로리 보시면 그 뭐 먹는 데라고 하던데, 그죠? 전재준이 네. 그늘집에서 만두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그늘집이래요. 약간 뭐 식사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아 오늘 라운딩이 어땠고 오늘 라운딩이 어땠다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카트에 있던 사람은 캐디인가? 라고 어떤 여자가 얘기를 했대요. 거기 같이 갔던 분이. 근데 그 CC 자체가 워낙에 귀신도 많이 나오던 그런 CC였고 지금도 네이버에 쳐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똘비라는 사장은 라운딩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똘비가 그때 당시에는 아까 수행비서도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경기도 용인까지 운전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차를 타게 되면 운전석에서 벨트를 매고 골프백은 당연히 트렁크에 넣을 거 아니에요. 양산 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조수석에서 누가 앉아있는데 벨트 안 매면 띵띵띵띵 소리 나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차에서 그 조수석 모양의 벨트를 안 맸다는 표시와 함께 띵띵띵띵 소리가 들렸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센서 문제인가 싶어서 조수석에 올려져 있던 무슨 봉다리 같은 그런 가방 같은 걸 내려놨대요. 예. 그래서 좀 가다 보면 없어지겠거니 아 얘가 이제 무게 센서를 잡아줘서 이렇게 울리나 보다 이러고 갔는데 30분 지났나 센서가 꺼졌대요. 그리고 다시 졸음쉼터를 갔다가 출발을 하는데 한 5초 정도 움직였나? 또 딩딩딩딩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뒷좌석에 누가 있는데 벨트를 안 매도 소리가 나나 싶어서 뒤를 싹 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죠. 돌비 혼자서 갔으니까. 근데 아 이거는 차량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예. 하고 갓길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켜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 또 조수석에 벨트를 안 맸다는 표시와 함께 띵띵띵띵 소리가 났대요. 이상하다. 오. 돌비는 올라가긴 가야 되니까 올라가서 이걸 수리를 맡기긴 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조금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센서가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근데 도착하기 2시간 전까지 그 경고등은 계속 떠 있었대요. 조수석에 사람은 있는데 벨트를 안 매고 있다는. 그래서 아 이게 차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차를 맡기러 갔는데 센서에는 문제가 없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똘비의 차는 G80에 출고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차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가끔 그 센서가 눌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똘비는 제조업 사장이라고 했어요 아까. 근데 거기가 거의 24시간으로 들어가는 3조 2교대 공장이란 말이에요. 3조 2교대라는 말은 그게 저도 정확한 시간 타임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빠지는 순간 없이 사람이 계속 있어서 근무를 하면서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3조 2교대 근무 중에서 야간에 투입하는 그 근무조들을 위해서 똘비가 잠깐 공장에 출근을 한 날이 있었대요. 출근을 하고 본인의 업무 볼 거 보고 공장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나오는데 공장에 한국인 주임이라는 직원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는 똘비한 공장장이죠. 공장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나 이제 돌아보고 가려고 무슨 주임 고생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차에 계시던 분은 형수님이신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똘비는 미혼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도 없었고 와이프도 물론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장을 혼자 왔어요. 근데 그 주임이라는 사람이 똘비의 차를 보고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왔다고 나는 태워온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서 우리 앞에 보면은 여기 에어백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데 있잖아요 조수석에
거기에 턱을 괴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돌비가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많이 피곤한 거보다 빨리 가서 일해. 이렇게 하고 차량이 탑승을 하려고 갔는데 돌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분명히 자기 혼자서 타고 왔고 이 차 안에 누가 봐도 나밖에 없는데 조수석에 누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장 정문을 지나는데 경비원이 아까 목걸이 주신 거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공장장은 들어올 때 나 공장장 이러고 들어왔는데 무슨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조수석 분한테 목걸이 드렸다고 그 출입증 드렸다 그거 주셔야 된다 왜냐면 저희도 방문증이 많이 모자라서 주셔야 된다 이랬는데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면서 조수석 창문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거 보라고 조수석에 누가 있냐고 여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꾸 그러니까 경비원이 조수석을 보더니 아닌데? 아까 들어오실 때 분명히 두 분이서 오셨다 제가 그거 확인하고 목걸이를 직접 건네드렸는데 그러니까 똘비는 화가 나가지고 얘기해봐 뭐 어떻게 생겼는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길었대요 위에는 흰 색깔 그냥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고 밑에는 골프웨어라고 해야 되나 치마 부류를 입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이 겨울이었대요 그 날씨에 그 복장으로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똘비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나 혼자 있고 당신이 봐도 내가 혼자 있지 않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랬는데 경비원분이 제가 잘못 본 것 같다. 제가 방문 출입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똘비가 집에 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차에 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센서가 띵띵띵띵 울리는 거예요. 이게 차량 특성상 처음에 시동 걸고 출발할 때 나고 나서 그 뒤로는 안 들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띵띵띵띵 소리가 나고 또 멈췄다가 신호 대기를 한다고 잠깐 섰는데 그러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또 띵띵띵띵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차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러면서 다음날 또 센터를 가게 돼요. 가서 자기가 녹화한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 여기 그냥 혼자서 잘 가다가 센서에 소리 나고 이런다 이거 이 정도 동영상까지 있으면은 차에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다 점검 무조건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수석 시트를 뜯어서 센서를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체를 했는데 그날 밤에 똘비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조수석 아까 센서 울렸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가 똘비의 방 안에서 띵띵띵띵 들렸대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차에서 들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니까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5분 사이로 띵띵띵띵 소리가 들리니까 똘비가 나 이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까지 거의 뜬 눈으로 지새다가 공장으로 다시 출근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에 출근을 했는데 저번에 같이 경남에 있는 모 CC에 갔던 그 4명 중에 1명이 전화가 왔대요. 똘사장 잘 지내고 있나? 이러면서 그때 잘 들어갔지? 혹시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무 찝찝해. 나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태우는 거 알지? 나 맨날 뒷좌석 타잖아. 우리 기사도 있고 한데 나는 우리 기사가 처음에 벨트를 안 맨 줄 알았는데 나도 메고 우리 기사도 맸는데 그 조수석에서 소리가 나. 뭐 우리 똘 사장은 그런 거 없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똘비가 그 사장 되시는 분한테 나도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데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타 있는데 센서가 계속 울린다. 그래서 내가 어쩌냐기 불안해서 블랙박스를 찍어서 공업사에 갖다 주니까 교체를 해주더라. 그 뒤로는 안 나 이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나도 센서 문제인가 보다 이러고 나도 내일 차 맡겨봐야겠다 이러고 차를 맡겼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까 골프장 간 날에 여자가 얘기했던 카트에 앉아있던 사람 캐디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여자가 또 똘 사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 똘 사장 뭐 그날 우리 골프장 갔었잖아. 혹시 그 뒤로 아무 일 없었어? 라고 했는데 뭐 그날 잘 들어갔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지? 이러니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계속 다 나눈 거예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그 여자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위에는 하얀 색깔 반팔티를 입은 여자가 자기가 방문을 이제 열고 자는데 엄청나게 긴 손톱으로 자기 침대 머리맡이죠. 거기를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 사장이 왜 돌아가면서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냐. 나한테 그러지 마라. 이거 우리 뭐 그냥 골프만 그날 치고 왔지. 우리가 그날 해한 게 있냐. 그런 게 어딨냐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똘 사장도 조심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그 골프장이 예전부터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똘 사장이 방문하기 전에 그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인근에서 그런 타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거를 골프장에 유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골프장에서 일어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골프가 끝나고 돌아가던 길에 다투면서 남자가 여자를 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똘 사장이 야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골프장 자체가 대부분 산에 네. 있기도 하잖아요. 산 쪽 근처? 그런 쪽이 많잖아요. 네네. 야, 어떻게 거기다 유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필드에다가 던져놓은 게 아니라 필드를 감싸고 있는 그런 테두리 있잖아요. 아, 예. 거기다가 유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거기다가 유기를 하면 못 찾는데요, 사람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테두리 펜스 바깥은 거의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치, 개발도 안 될 거고, 진짜- 거기는. 거기에 공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골프채 휘둘러서 칠 것도 아니고. 와, 예. 보통 거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테두리 어느 정도 선에서 놓고 친다고 하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긴 하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네. 한 가지 짧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시참하면서 그 기억나세요? 스토커? 알죠. 네. 그러니까 그 탁송기사끼리 맞아.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한 결과는 아니었고 제가 듣기로는 뭐 스토킹 그리고 협박 네? 이렇게 죄명이 추가가 돼서 징역 7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심에 대한 판결이고 예. 이 피의자죠. 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사람 그 사람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네. 다시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여기까지 딱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법적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 구형이 됐는데 항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재판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하면 이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고 하는 게 그런 말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탕레이님께서 그래도 바쁘신 시간 짬 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프장 괴담 너무나 또 섬뜩하게 잘 들었고 저희 시드래곤에서도 골프장 괴담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참여해 주셨던 골프 선수셨던 그분도 골프장 괴담으로 등장을 하셨고 그래서 돌비 골프장 괴담 이렇게 검색하시면 몇 개 나올 겁니다.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